조선왕조 실룩셀룩. 한국사만 생각하면 눈이 감기고 이유도 모르게 하품이 나오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소하지만 들어보면 은근히 재미있는 조선시대 왕들의 TMI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송을 듣다 보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한국사가 어느새 흥미롭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조선왕조 실룩셀룩의 세 번째 장은 영조입니다. 오늘의 노래 이수연의 소리 들려드리며 시작할게요. 별이 등실 떠오른다. 너도 함께 떠오른다. 두 손을 휘 잡고 다시 떠줘도 그대는 계속 떠오르죠. 눈물이 툭 떨어진다. 들킬까 닦아버린다. 그대는 왜 이리 모질게 아픈가요? 나의 마음에 이렇게도 멀리 저 멀리 들려오네요. 그대 숨소리 그대의 목소리 꿈에서도 아픈 그대의 소리 구름 따라서 바람 따라서 매일 걸으면 혹시나 보일까 너의 그 아름다운 웃음. 별빛이 툭 떨어진다. 그대가 더 생각.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는 탕평책과 균역법 시행 등 많은 업적을 세운 왕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왕이죠. 무려 52년의 재위로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여러분은 영조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무섭고 눈물 한 방울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조는 눈물이 많은 왕이었는데요. 눈물이 많은 영조라니 역사책에서만 보던 영조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네요. 영조가 툭 하면 울었다는 이야기들은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하들의 당파 싸움에 울고 백성들이 불쌍하여 울고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안 와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래서 신하들은 영조가 올 때마다 당황해서 뜻을 굽혔다고 하는데요. 훗날 영조가 우울증을 앓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더욱 깐깐하고 예민한 영조가 되었습니다. 영조는 숙종의 둘째 아들로
왕자 연인군 시절부터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숙종 때의 인현왕후와 장희빈,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와의 갈등은 많은 드라마에서 다룬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죠.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는 숙빈 최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자 독사를 기도하다 잡히기도 합니다. 더불어 숙빈 최씨가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을 최초로 고발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 장씨 가족 및 남인들은 몰락하고 마는데요. 장희빈의 아들이자 훗날 경종은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종이 왕위에 오르고 영조와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경종과 영조의 사이는 어머니들로 인해 나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죠. 경종이 이복동생 연인군을 보호해줬던 일화들은 실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화로 경종은 동생 연인군에게 사겹으로 희롱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겹은 낙엽을 갖고 놀이를 하는 것인데요. 이 놀이의 속뜻은 장차 너에게 큰 벼슬을 준다를 담으며 함께 노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영조와 형 경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형 경종에 대한 독살설에 휘말렸기 때문이죠. 어느 날 경종은 간장게장과 홍시를 먹고 사경을 헤맵니다. 이때 영조는 경종에게 인삼과 부자를 달인 약을 먹이죠. 실록에는 경종의 혈색이 잠깐 좋아졌지만 곧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조는 경종 독살설에 휘말리고 괴로워했다고 하죠. 이후 1755년 천의소감에 자신의 소문에 대한 반박글을 적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왕실 사람들이었던 영조와 경종이 평범한 형제였으면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하며 안타까움이 드네요. 영조의 생활 습관은 어땠을까요? 영조는 세자 시절부터 매우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최씨가 무수리 출신의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곤 하죠. 평소 왕의 식사는 하루 5끼 이상 나오는 수라상이지만 영조는 수라의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의 검소함은 수라상의 구성에도 변화를 주었는데요. 고기 반찬은 적게, 채소는 많게 하여 간단한 상차림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에는 현미밥과 김치, 간장만으로도 때웠다고 기록되어 있죠. 조선의 왕이 백성과 비슷한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아 영조가 엄청나게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영조의 검소함은 식사뿐만 아니라 의복에도 드러납니다. 임금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에도 무명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속옷을 사치스럽게 여기며 즐기지도 않았다고 하죠. 또한 그는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 비결은 검소한 식사와
무명호떡뿐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말년에 비만으로 고생하던 다른 왕들과는 달리 영조의 어진은 젊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죠. 또한 8순까지 장수하여 재위기간이 가장 긴 왕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이번엔 영조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화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영조는 재위 내내 금주령을 엄격히 실시합니다. 그 이유는 곡식을 아끼고 백성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였죠. 참고로 막걸리와 탁주와 같이 쌀로 만든 술만 금지했다고 해요. 그러나 영조는 사실 술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몇 번인가 술을 마시는 모습이 발각되기도 했죠. 신하들은 영조에게 술을 끊지 못하니 건강이 걱정된다며 돌려 말했다고 하는데요. 영조는 신하들의 말에 우스꽝스러운 답변을 합니다. 자신이 마신 건 오미자차라며 변명하고 말죠. 근엄할 것 같은 왕의 모습에서 신하들에게 변명한 기록은 생각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일화이네요. 영조의 아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사도세자이죠. 이번엔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의 일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40이 넘은 영조는 사도세자를 얻고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는 방식이 둘 사이를 악화시키고 말죠. 사도세자는 2살이 되기도 전에 글자를 읽는 명석함을 보이는데요. 이후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영재교육을 행합니다. 어린 사도에게 어머니인 영빈이 씨와 떨어뜨려 키우며 일주일에 2번만 볼 수 있게 하죠. 어린 시절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난 사도의 외로움과 무서움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영조는 사도가 몸이 아파 공부를 미처 못했다고 하면 변명하지 말라며 다그쳤다고도 해요. 또 다른 일화로는 영조는 사도세자가 무술에 관심을 두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요. 어느 날 사도가 칼놀이를 하는 것을 본 영조는 노발대발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후 사도가 학문을 닦은 왕을 존경한다고 하자 냉담한 반응을 보이죠. 사도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무예를 숭상하니 힘으로 권력을 얻은 왕을 좋아할 것이라며 면박을 주는데요. 이렇게 엄격한 영조의 교육 방식이 사도가 아버지를 더 두려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씁쓸한 역사가 남게 됩니다. 오늘은 조선 제21대 왕인 영조와 관련된 다양한 TMI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사책으로만 접하던 위험있고 어려운 내용이 아닌 왕에 대한 재미있고 가벼운 TMI들이어서 그런지 묘한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학우분들이 한국사에 대한 흥미가 조금이나마 생기셨길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TMI들로 찾아올게요. 또 만나세. 조선왕조 실룩셀룩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주하연, 기술 허선영, 진행 한채희였습니다.